기간조입니다. 산업보건, 보건간호학 15문제 중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건간호학 15문제 중에서요, 꽈락 면하려면은요, 6점 이상 맞아야 되죠? 산업보건 한 문제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오가요. 세상에 당연한 게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도 많고요. 유튜브 하면서도 정말 많이 봤어요. 내가 무언가를 남한테 받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본인에게 좋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은유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산업보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요. 산업보건이 뭐죠? 산업장에서의 근로자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이 바로 산업보건이에요. 목표는요? 근로자가 건강해야겠죠? 다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그 산업장이, 회사가 돈을 벌어야겠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가 건강한 것이 바로 산업보건의 목표가 되겠어요. 근로자의 건강진단, 근로자 전원에게 1차적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건강진단 이런 게 있는데 국시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산업재해, 산업장에서요 사고가 나는 것이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의 정의가 국시에 가끔 나옵니다. 근로자가 업무 도중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인명손상 또는 상해가 일어나는 것이 산업재해예요. 우리가 사고 나는 것을 원한 사람 있을까요? 계획한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시에 갑자기 벌어지는 것들이 사고이고 재해입니다. 아시겠죠? 산업재해는 어디다 보상 신청하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거예요.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깨지지 않을 때 미리미리 그 관계를 노력해서 예방을 해야겠죠. 산업 피로는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한 것입니다. 휴식도 해야겠죠. 영양 섭취도 해야겠죠.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산업 피로의 결과, 너무 사람이 피로하게 되면은요, 일단 생산성이 떨어져요. 작업 능률이 떨어지죠. 사고가 납니다. 그것을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고 표현해요. 근로자의 작업 환경 중 유해 인자에 대한 관리 방법. 작업 환경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방사능에 노출됐다든지 반도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뭔가 유해 인자에 대해서 이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치, 밀폐와 격리, 희석 및 실내 환기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대치는요, 그냥 체인지해버리는 거예요. 손절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덜 유해한 걸로 바꾸거나 덜 위험한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요, 분무식으로 찍찍 뿌렸어요. 그 콧구멍에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기 흡착식, 유리병을요, 깨지면 위험하죠. 철제통으로 바꾼다. 완전히 그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대치, 대체, 제거입니다. 국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 방법, 대치, 대체, 제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교체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장벽이라도 만들어서 작업자를 보호해라. 방화벽을 치던지 밀폐를 시키던지 원격으로 드론으로 조정을 하던지, 이게 바로 밀폐와 격리입니다. 희석 및 실내 환기. 환기는요, 병원 환경에서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배웠었죠?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게 좋다. 오염된 공기는요, 희석해줘야겠죠. 직업병, 정의가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직업병은요, 일하는 사람이 다 걸리는 병일까요? 아닙니다.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특정의 질병이 바로 직업병이에요. 저같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요, 목을 많이 쓰죠? 편집하느냐고 손가락 많이 쓰죠? 자판 많이 치죠? VDT가 많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특정의 질병이 바로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직업병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4년째 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젓가락질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가락이 아프거든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했죠. 만성의 경과, 조기 발견이 어렵다. 직업병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점점 직업병을 갖게 되는 거고요. 초반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오늘 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지. 이게 직업병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알기는 어려워요. 고기압에 의한 질환, 자만병, 감압병, 해녀병.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든 땅 밑으로 들어가든 그게 바로 고기압에 노출된다는 의미예요. 아픕니다. 관절염, 근육통, 흉통까지 호소한다. 원인은요, 고기압 상태에서 급속하게 감압이 이루어질 때, 압력이 없어질 때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가 혈액에 섞여서 공기 색전증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천천히 감압해야 된다. 여러분 영화 밀수 보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 해녀들 나오지 않습니까? 김혜수 나오고 엄정화 나오고 여러분 꼭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 조수도 나오거든요. 제가 진짜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서 너무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앞에 앉아 계신 여자분이 계속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소음성 난청, 막 그 드릴로 쭉 맨날 자르고 이러신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귀마개 귀덮개를 사용해서 직업병을 예방해야겠죠. 중금속에 의한 직업병, 나비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치은의 암자색의 착색, 피에 관련된 거, 뭐 유산, 무월경, 빈혈, 신경장애, 약간 그 피냄새가 나죠? 이런 것은 납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공 나비요, 페인트공 나비요, 축전기 나비요, 배터리 제조 원료 나비요. 저는 이렇게 암기가 안 되는 거는 갖다 붙였어요. 카드뮴, 고련화증, 이타이 병이라고 하죠. 저는 이게 하도 암기가 안 돼서 카드 이빨 긁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연결했었습니다. 진동, 레노병, 레노증후군.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를 잘 아셔야 돼요. 진동에 의해서, 추위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다. 차감기 근로자라고 하죠. 바위를 드드드드 깹니다. 그 진동이 얼마나 이 몸에 강력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랬을 때 손이 레노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VDT 증후군, VDT랑 뭐 수근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통증은 비슷합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해서 VDT 증후군이 올 수가 있다. 목 결리죠, 어깨 결리죠, 경경환 증후군, 어깨가 단단하게 굳는 질환이다 이겁니다. 산업보건 문제, 제가 2개만 짚어드릴게요. 작업 환경에서의 물리적 유해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화학적 요인은, 여러분 물리적인 요인과 화학적인 요인을 아시나요? 물리적인 요인이라는 거는요,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동, 곰팡이, 살충제, 유기용제, 유해가스. 여기서는 진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곰팡이나 살충제, 유기용제, 유해가스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유해 요인이 아니라 화학적인 유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문제는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화학적인 요인은 외부 환경에 의한 요인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균, 온도, 진동, 유해가스, 이상기압. 유해가스는 좀 뭔가 인위적이죠. 그래서 유해가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물리적인 성질이에요. 요거 한 개만 외우세요. 화학적 성질은요, 물리적인 성질의 반대라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 비법서 있으신 분들 쭉 한번 훑어보시면 5분 안에 최근 기출에 대해서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